은지 씨, 내가 술 한 잔 따라줄게. 이번에는 은지 씨도 승진해야지. 직장. 누군가에겐 꿈을 이루는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매일이 악몽인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은지 대리는 15년 차 베테랑 직원입니다. 성실함과 능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사의 끊임없는 괴롭힘이었죠. 이것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던 한 여성이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봄 대한전자 마케팅팀. 서은지 대리는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니며 쌓아온 경력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차장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항상 그 사람이 출근하면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김태수 부장. 50대 중반의 20년 차 직원으로 회사 내에서 입김이 세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임원들과의 친분도 두터워서 그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대들 수 없었죠. 그는 매일 아침 은지의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평가를 늘어놓았습니다. 옷차림이 어떻다, 오늘 화장이 진하다,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외모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부장의 행동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불필요하게 은지의 어깨를 터치하거나 점심시간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사적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은지는 매번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 부장은 자신의 어깨가 뻐근하다며 은지에게 주무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거절하자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평가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김 부장은 술에 취한 채 은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술을 따라주겠다며 은지의 손을 억지로 잡았죠. 은지가 손으로 막으며 사양했지만 그는 상사가 따라주는 술인데 왜 거절하느냐며 섭섭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김 대리는 부장님이 따라주시는 건데 그냥 받으라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다는 것을, 그저 참고 견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15년을 버텨온 이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우연히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신임 여사원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김 부장이 자신에게도 이상한 말을 하고 팀 회식 때 옆에 앉으라고 강요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김 부장은 계속해서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은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증거 수집 방법, 법적 대응 절차 등을 밤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은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활용했죠. 또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부장은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야근 중이었고 사무실에는 은지와 김 부장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은지에게 자신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지가 정중히 거절하자 그는 은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팔을 책상에 짚으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싫으냐며 자신은 은지를 챙겨주려는 건데 앞으로 승진 문제도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스마트워치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압박적인 태도, 승진을 미끼로 한 협박까지. 은지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2주간 은지는 총 17건의 녹음 파일과 23건의 문자 메시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다른 피해 여직원들도 찾아냈습니다. 지연을 포함해 총 4명의 여직원이 김 부장에게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녀들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고발했을 때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지, 김 부장은 임원들과도 친한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을 받았으니 함께 움직이면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4명의 여직원은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간 그녀들은 김 부장의 모든 부적절한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외모 평가, 그리고 승진과 연결한 암묵적 협박까지. 모든 것이 녹음 파일과 문자, 이메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 은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팀에 공식적인 고충 처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였고 40건이 넘는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김 부장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은지의 단호한 태도에 회사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은지와 다른 피해자들은 조사위원회 앞에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필요한 외모 평가, 신체 접촉 요구, 그리고 승진을 미끼로 한 협박까지. 조사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악의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40건이 넘는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특히 승진을 언급하며 압박했던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또한 은지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 부장 개인도 민사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의 행동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을 증거로 맞서 싸워 이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김 부장의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 부장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이 업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장은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편 은지의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는 은지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김 부장 개인에게서도 3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은지는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용기를 인정했고 오히려 그녀를 조직 문화 개선 TF의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같은 피해를 겪는 다른 직원들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은지는 한 강연회에 초청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무대에 선 은지는 1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은지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라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년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무너졌던 그날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용기를 내. 싸워. 그러면 이길 수 있어. 1년 후에 너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힘이 될 거야. 은지는 웃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 후배들과 부하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은지가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증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비슷한 피해를 겪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자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년 후 은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을 깬 용기 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과 싸움의 과정 그리고 승리 후의 변화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직장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은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함께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은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함께하는 용기 였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은지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용기를 낸 동료들이 있었고 저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용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재단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행사장에는 지연을 비롯한 함께 싸웠던 동료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대리로 승진했고 다른 동료들도 자신감을 되찾아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 부장은 여전히 지방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인터넷에서 은지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가 강연하는 모습, 책을 출간한 소식, 재단을 설립한 뉴스까지.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은지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 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편지를 썼습니다. 은지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과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속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재단은 이제 전국 7개 지부를 운영하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은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한전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고 회사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대한전자는 업계에서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싸울 방법이 있고 도움을 받을 곳이 있으며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생존자이자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